황원의 시사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열린민주당도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내부 논의에 착수했는데 합당을 전제로 한 추진이 아닌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합당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거는 뭐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요. 이거는 공식 추진에는 합의한 건 맞죠?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이지 추진하기로 합의한 건 아닙니다. 협의와 추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합당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를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고, 네. 저희는 이제 합당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라서 합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 일단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합당 여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요. 예. 당원 당규상 이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가 먼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합당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신,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 먼저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장 뭐 일정을 정해서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맞는지부터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당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정치 개혁의 어떤 기치나 가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조건은 없습니까? 그 외의 조건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정치제도의 혁신, 이것이 우선 될 것인가를 저희는 좀 보려고 합니다. 정치제도의 혁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선거 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열린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먼저 그 비례대표가 될 의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은 후보군들이 수락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했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그 기존 정당들이 당 지도부가 순번을 매겼던 것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3선을 제한하는 제도, 3선 이상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했던 바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많은 당대표 후보라든지 또 이 최고위원 후보 하셨던 분들이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말씀 끝에 지난주였나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직접 합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최초로 연락이 온 것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협상 테이블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게 최초의 공식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큰 합당 추진하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10시에 지금 그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3시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던 이유도, 네. 10시에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것이 실제로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성의껏 온라인으로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오후 3시에 소집해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벌써 당대당 통합 방식,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 방식이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당 통합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과 전혀 논의한 바는 없고, 오늘 이제 그쪽 협상 단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님의 저녁 말씀도, 네.
저희 열린민주당 쪽 협상 단장을 맡은 정봉주 의원과 만나기로 통화를 한번 한 상태고 아직 일정도 잡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밖에는 이야기 된 게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세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이 당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한다고 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때 그 결국 틀어졌던 문제가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갈 때 당명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틀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이 통합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 통합으로 앞으로 계속 가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뭐 당대당 통합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너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경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흡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틀어졌던 지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인정하는 태도라서 예,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충분히 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긴 예. 여쭤보시기가 애매한 게 없는 게 예. 정말 말씀대로 어제 저녁에 당대표께서 제안을 주시고 예. 오늘 10시에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열린민주당이 3시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예, 양당 간의 협상단장이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는 게 딱 팩트입니다. 네. 혹시 대변님도 협상단에 들어가십니까? 저는 협상단은 아니고요. 예. 대변인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는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협상단은 지금 현재 안홍구 사무총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4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예. 합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합당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좀 저희가 중립적으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통합을 하는 건데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유 있게 지금 통합 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올해 안에 모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민주당이 오늘 말씀하신 입장이고 저희들은 오늘 이제 협상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예. 네, 이번 대선이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하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치가 먼저 혁신하지 않고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양당이 다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일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혁신할 것인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당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네. 실무 협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합당 논의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 혹시 전달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합당의 찬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시고 예.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전당원의 투표로 모든 이런 중요한 당 결정들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어제 들어서 오늘 제안을 하고 지금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서요. 하여튼 지금 뭐 한쪽으로 의견이 딱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네요. 그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의견에서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일단 점에서 대선이 반대한다고. 엄중하게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갖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가장 개혁적으로 선명한 색깔을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의석수로 볼 땐 굉장히 적은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의 색깔을 잃는 것이 좋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들도 함께 있어서요. 예.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어떤 통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그 뒷이야기들 다른 정당들이 협상 과정에서 하는 지분 나누기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은 지금 해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은 범여권 결집으로 인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렇고요. 합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 어느 쪽에도 팔짱 끼고 계시는 분들이 왜 팔짱을 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기존의 정당들이 혁신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양당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한 번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던 분들을 지금 다 후보로 내세운 것이잖아요. 네. 정치 혁신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이 유권자들의 이 갈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너무 비대해서 움직이질 않는다. 하다못해 후보만 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원팀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선수 중심 그리고 의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고려하기보다는 이분이 몇 선이지? 이분하고 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좀 공동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선대 본부장도 그렇고 총괄도 그렇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한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결국 결정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선대위에서는 누가 욕먹을 사람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누가 욕먹을 건지를 이 총대를 짊어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부재가 선대위 전반적인 색깔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네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상인의 감각이라고 보는데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물러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바꿔가는 모습.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나름 진일보하는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을 때까지 좁혀서 다른 선대위를 구성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22년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데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운신의 폭이 가장 넓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을 윤석열 후보가 나름의 정치력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서요. 예. 4개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분석하셨던 분들하고 좀 각을 달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한층 성장한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었습니다.